일상 수행에서 우리가 이제 좀 자주 접하는 일상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은 개개인마다 상당히 다르고 사람마다 이제 그 조건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정형화해서 사실 말하기는 어려워요. 호흡 수행이나 뭐 이런 수행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좀 더 정형화하기가 좀 더 쉬운데, 일상에서 벌어지는 거는 뭐 그 사람의 환경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또는 그 살아가는 주변 조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예 정형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대략 그냥 이렇게 하는 정도가 있다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몇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도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지하철을 타거나 뭐 우리 지하철 타다 보면 어차피 재수 좋으면 또 앉아 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이제 장시간 이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 갈 때는 주변은 뭐 좀 시끄럽고 하더라도 그럴 때는 이제 뭐 호흡이나 뭐 자기 이제 수행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래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좀 시끄러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안정된 자세에서 앉아 있거나 또 가만히 좀 서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한 몇 분 정도나 뭐 좀 길게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 이제 정적인 자세로 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일상 속에서도 호흡 수행을 하는 것도 호흡 수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일하시기 전에 딱 일에 들어가거나 뭐 공부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앉아서 이제 호흡 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가라앉힌 다음에 일을 시작해 보면 훨씬 그 뭐랄까 마음이 안정돼서 책을 보거나 뭐 작업을 할 때도 뭘 해도 훨씬 더 능률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앉아서 일을 하다가도 머리가 아플 때 잠깐이라도 앉아서 한 뭐 1분이라도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마음을 생각을 좀 쉬는 거, 이런 게 진짜 쉬는 거거든요. 쉰답시고 이제 뭐 자꾸 유튜브 보고 뭐 이렇게 다른 걸 하면 오히려 머리가 계속 굴러가는 거니까 오히려 쉬지 못하는 거죠. 차라리 잠깐 앉아서 호흡 수행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좀 생각을 가라앉히는 거. 사실 우리는 생각을 엄청나게 하고 살기 때문에 생각을 좀 잠깐이라도 쉬어주는 것 자체, 그게 사실은 되게 우리 마음을 쉬게 해주는 되게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거나 좀 이렇게 정적인 자세로 앉아 있거나 일상 속에서도 서 있을 때는 호흡 수행을 하는 것도 좋다. 호흡 수행을 하는 게 효과도 괜찮고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주무시고 잠을 자고 나서 처음 딱 일어나서 기상해서 잠을 깨서 이제 씻으러 갈 때, 이럴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기상할 때 제일 먼저 딱 눈 뜨면 사실 이제 호흡 수행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눈 뜨자마자 호흡이 딱 잡히는 경우가 이제 보통은 그래요. 눈을 딱 뜨자마자 이제 호흡을 딱 알아차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깨어날 수도 있고, 또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벨 소리를 듣고 깨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기상벨 소리. 그러면 뭐 소리 이게 들리면 소리를 듣고, 또 그래 잠이 깨다가 이제 다시 숨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이불을 들으면 또 이불을 이렇게 옮길 때 그 감각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알아차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동작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 뚜렷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불 덮고 뭐 내려올 때는 발의 감각이 느껴질 거고, 그죠? 또 뭐 화장실로 걸어갈 때는 발걸음에 알아차릴 수 있을 거고, 화장실 문을 열 때는 손잡이의 감각을 또 알아차릴 수도 있고, 그죠? 뭐 열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에 뭐 화장실을 보고, 또 치약을 뭐 잡는다거나 치약의 감각, 그 다음에 그 칫솔 짰을 때 입에 들어가면 그 여기서 입에서의 감각, 또 맛은 없지만 치약 맛도 느낄 수 있고, 그죠? 그런 것들, 그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그 이제 일어가는 그 동작의 흐름에 따라서 그 현재 일어나는 그 감각들을 쭉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 자체가 우리 정신을 좀 깨어나게 하는 게 있고요. 딴 생각을 좀 적게 하게 만듭니다. 그게 현재에 머물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아차리면 되고요. 또 그 씻을 때 같은 경우는 또 씻을 때 제일 뭐 뚜렷한 건 손의 움직임이나 감각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물이 손에 닿을 때 뜨겁고 차가운 거 이런 거 그런 게 알아차려질 수 있고, 또 이제 손을 씻고 이럴 때는 손의 움직임, 얼굴의 감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그 씻을 때 그 동작에 따라서 그때 일어나는 그 동작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그 변화를 쭉 쫓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가 정신이 좀 깨어 있어야 되고, 그죠? 안 그러면 또 딴 생각 흘러가거나 뭘 알아채야 돼 놓치버리고 이럴 거니까. 그러니까 현재에 머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좀 각성 효과가 있어요. 깨어 있게 만들고, 또 현재 그 이제 씻을 때 그 동작 이런 걸 쫓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생각을 멈추게 해서 좀 순간순간 산매를 이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거죠. 또 씻고 난 다음에는 뭐 수건을 이래 본다가 수건을 잡고 수건을 촉감을 느끼고 촉감을 알아차리고, 또 이렇게 손의 움직임도 알아차릴 수 있고, 또 자기 얼굴이 좀 깨끗해졌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때그때 좀 뚜렷한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수행하시면서 그때 느껴지는 제일 그냥 자기가 이제 그때그때 느껴지는 걸 이게 좀 익숙해지다 보면 그냥 이 행동의 흐름에 따라서 행동은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이거를 그냥 알아차리는 마음 상태는 그냥 쭉 이걸 보고만 있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움직일 때는 움직임만 있고, 뭐 씻을 때는 씻기만 하고, 뭐 이런 마음 상태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단절되게 순간순간 알아차리지만 수행을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식으로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찌 보면은 또 생각이 움직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또 내가 이거 뭐 너무 잘하려고 욕심내고 있거나 또는 화내고 있거나 이런 거 이제 욕망이나 화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다시 이제 현재 그 감각, 가장 뚜렷한 감각으로 돌아오는 거죠. 씻을 때 같으면 다시 손의 감각으로 돌아오면 되고, 그죠? 그런 식으로 걸어갈 때 같으면 발의 감각으로 돌아오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에서는 나중에 이게 익숙해진 사람은 어떻게 간다 그랬습니까? 그냥 이제 말 그대로 기상할 때는 딱 눈 뜨자마자 정신이 또렷하게 돌아오면서 숨을 딱 알아차리거나 자기 몸의 동작을 알아차리거나 그렇게 하면서 그 행위 자체만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행위에 뭔가 다른 뭐 여타 좋다 싫다 피곤하다 죽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없고 그냥 그 행위 자체만 이제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씻을 때는 또 씻는 동작만 있는 거지 거기에 잡다한 뭐 어떤 다른 생각들이 별로 없어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행위가 되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무슨 행동할 때마다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죠? 계속 눈 뜨자마자 오늘은 또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고 계획을 하고 뭐 또 뭐 이런 머릿속이 그러니까 계속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을 때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때는 딱 집중적으로 그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현재 그 이제 몸의 동작 이거는 생각을 움직이지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되게 단순해지거든요, 행동이. 그러니까 그 단순하게 이제 현재 행위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이 될 수 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안 드렸는데 전오식하고 육식하고 다른 점이 뭐겠어요? 전오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안이비설신, 그죠? 눈으로 보고 듣고 그다음에 맛보고 냄새 맡고 촉감을 느낀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조건 반사, 이게 일종의 그 자동,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적으로 뭘 한다기보다 이렇게 때리면 소리가 나듯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프로세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이 개입될 필요가 없어요. 보고 듣고 이런 거는. 근데 본 다음에
그것을 저 본 것은 어떤 색깔이고 어떤 모양이고 누구고 뭐고 이렇게 하는 건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전오식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전오식에는 생각이 개입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육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움직이면서 그거에 대한 다양한, 그걸 보통 우리 육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의식이 움직이면서 이제 이거를 다양하게 생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오감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생각이 벌어지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이 막 벌어지는 걸 막아주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주 일어나는 거는 이제 출퇴근길, 그죠? 어디 나갔다가 또는 들어오거나 이제 외출, 우리가 뭐 직장을 안 다니면 외출했다가 다시 돌아갈 때, 이럴 때겠죠. 그러면 출퇴근하는 과정에서는 제일 이제 뚜렷한 게 주로 뭐겠어요? 뭐 아무래도 움직임이 많을 거니까, 그죠? 뭐 발걸음이나, 그러니까 뭐 몸의 움직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하철역으로 간다 그러면 지하철역으로 걸어갈 때는 발에 이제 움직임이 또 주된 대상이 될 거고, 딱 나가자마자 요즘 같은 날은 또 비가 오고 이러면 이제 그 날씨라든가 그 습도 이런 게 또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차림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도로에 나가면 그 도로 주변에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도로에 보이는 풍경, 그러니까 형색이죠. 이런 걸 알아차릴 수도 있고, 소리, 주변 소리도 알아차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건 알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알아차린다기보다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건데, 거기에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그것만 알아차리고 감각적으로 알아차리면서 하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뭐 지하철 가는 그 계단을 걸어갈 땐 계단 걸어가는 그게 있을 거고, 또 사람들이 말소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출근하면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있는 그 주변에 다섯 감각 대상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냥 보여지면 보여지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그냥 알면서 가는 거죠. 거기에 가급적이면 생각이 달라붙지 않고, 꼭 필요한 생각은 해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장애로 일어나는 욕망이나 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은 알아차리고 좀 멈추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좀 이게 또 잡다한, 우리가 이제 그런 장애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생각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우리가 빤빤짝, 그러니까 망상이라 그럽니다. 분별 망상, 또는 뭐 희론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즐기는, 그죠? 그냥 쓸데없는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가급적이면 멈추는 게 좋아요. 그거 해가지고 별로 이득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제 그런 감각에 머물면서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건 즉시 멈추고, 근데 여러분이 뭐 지하철 타는데 뭐 표도 끊어야 되고, 그 뭐고 이렇게 돈도 계산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꼭 필요한 것들은 하지만 괜히 안 해도 될 쓸데없는 생각들은 가급적이면 멈추는 연습을 하라 이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출퇴근하는 시간에도 너무 머리 복잡하지 않고, 이제 현재 자기 그 걸어가는 그 행위, 단지 걸어가는 그것만 있고, 움직임, 그럼 그때 이제 자기 뭐 지하철 타면 지하철 타는 그 행동, 그것만 있지 잡다한 다른 생각들이 멈추고,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우리가 먹을 때 이제 보통 이때도 우리가 이제 보통 식탐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통해서 음식에 대해서 집착하고 이런 마음들은 또 이게 그 식탐이 많다는 것은 다른 대상에, 이 음식 말고 다른 대상에서도 집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는 주로 가장 뚜렷한 대상이 뭐겠어요? 우리가 걸어가거나 뭐 출퇴근하거나 뭐 씻을 때 이럴 땐 주로 움직임이 주로 많이 드러나게, 손발의 움직임, 그죠? 근데 먹을 때는 주로 뭐가 많이 드러나요? 맛이나 냄새, 또 물론 이것도 이제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먹어야 되니까 움직임도 많이 드러나겠지만, 이제 맛이나 냄새나 맛 같은 거는 이제 주로 음식 먹을 때 주로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뭐 수저가 있으면 수저를 잡을 때부터, 수저를 잡을 때 그 감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움직임을 쫓아가고, 거기 이제 이게 음식에 떠서 음식이 움직임, 음식이 입에 닿을 때, 그리고 음식의 맛, 그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느껴지는 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머무는 거죠. 그리고 뭐 음식을 씹을 때는 또 음식이 아삭아삭하는 식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또 특유의 움직임을 알아차릴 수 있고, 음식이 또 목으로 넘어가는 그걸 또 우리가 알아차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또 여러분이 뜨거운 걸 먹으면 음식의 온도를 느낄 수도 있고, 또 찬 걸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이제 자기한테 이렇게 일어나는 가장 뚜렷한 그런 감각들을 계속 마음을 기울이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먹는 행위에 좀 집중하는 거예요. 먹는 거기에만 마음을 기울이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식 먹을 때는 주로 많이 일어나는 게 욕망이나 화입니다. 이 음식 왜 이리 맛이 없어 하면서 성질 내거나, 아니면 이제 맛있을 때 막 그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평소 눈빛하고 좀 다르거든요. 먹을 때 보면 막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음식에 진짜 진심으로 이제 음식을 먹는데,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자기가 이게 욕망으로 먹는지, 이런 걸 보통 아기가 먹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이제 화로 먹는지, 이런 거를 자기가 이제 보는 거죠. 이 먹으면서도, 먹을 때 보통 이제 뭐 집착이나 화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만 맛없어도 짜증내고, 이제 맛있으면 또 정신이 팔려버리고.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에 빠지지 않고, 맛을 느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맛은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데, 부처님께서도 그 미각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맛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들이 그 맛은 잘 알되 거기에 집착이나 화가 없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수행을 하시면서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음식을 이제 그 아까 말했듯이 그 흐름을 알아차리다가, 거기서 생각이 움직일 때는 보통 이제 욕망,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거나 이럴 때 탐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욕망이나, 아니면 맛이 없을 때 일어나는 화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런 걸 알아차리고, 욕망이나 화가 없이 단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게 해서, 건강을 잘 지켜서, 이제 여러분 몸이 망가지면 수행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이 사실 우리가 욕계 사람들은 몸이 안 좋으면 몸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몸이 이게 건강이 안 좋아지면 수행하는데도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 음식을 잘 먹는 것도 이제 그런 건강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너무 과하게 먹지 말고, 그래서 경제에도 보면 항상 음식의 적당량을 알아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먹고, 과식하지 않고, 욕심으로 먹지 않고, 화내고 먹지 않고, 이런 화가 일어나거나 욕망이 일어나면 그 알아차리고 놓고 다시 그냥 말 그대로 음식만 먹는 식으로, 그죠?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음식을 그냥 이제 어떤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를 이제 수행을 잘하는 데 필요한 그런 건강을 그렇게 지혜롭게 음식을 수용하는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런 지혜가.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그런 거를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욕망으로 먹는지 화로 먹는지 이런 것 정도는 알고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먹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이게 이제 사람하고 이제 다른 점이겠죠. 그래서 깨어 있으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울려갈 때가 또 일할 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하면 되게 머리를 써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은 좀 차치하고, 그런 것보다 우선에 몸으로 하는 울력 있잖아요. 우리가 절에서 뭐 풀을 뽑거나 뭐 마당 청소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머리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이제 일하는 그 행위만 알아차리면서 생각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내가 잠도 더 자야 되는데 왜 일 시키냐 하고 짜증내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일하는 그 행위 자체를 알아차리면서 수행을 하면 이제 단순하게 일할 때는 일만 하라 이런 거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빗자루를 만약에 들었다면은 빗자루가 움직임이라든가 빗자루에 썰릴 때 그런 소리라든가 이 빗자루를 잡을 때 감각이라든가 이런 게 다 우리가 알아차림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걸 알아차리면서 현재 그 행위 자체에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다가 생각이 움직이면 그 생각을 또 내려놓고 다시 어떤 장애인지 알고 내려놓고 현재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건 다 비슷한 방식입니다. 근데 일을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세속에서 무슨 이제 고도의 두뇌를 써야 되는 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오히려 그 일하는 데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경우는 생각하는 거에 아예 집중을 해버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알아차리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생각을 하되 그 생각하는 거에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짜증이 나거나 너무 욕심이 나서 또 달리거나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없도록 하는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있다가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이제 깊이 숙고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예를 들면 책을 본다거나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하면서 뭘 해야 될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차라리 내가 또 생각 한번 하고 나서 또 무슨 생각 알아차리고 또 하고 알아차리고 이러면 책도 안 보이고 일도 못 합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그게 딱 집중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듣거나 이럴 때도 본문 듣다가 또 이게 무슨 생각이고 이렇게 또 알아차리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그게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도의 정신활동이 필요할 때는 오히려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딴 생각 없이 집중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만약 내가 세속 학문을 하면 그 세속 학문을 하는 게 딱 몰두를 하고 다른 하다 보면 우리가 하기 싫다라든가 또 뭔가 또 다른 생각으로 가고 이러다 보면 집중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없이 자기가 해야 될 그 상황에 이렇게 몰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거기도 사실은 별로 번뇌 안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세속적으로도 집중 잘하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번뇌 별로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라리 이제 고도의 정신 활동을 해야 될 때, 책을 보거나 깊이 숙고해야 될 때, 이럴 때는 장애 없이 생각하도록 노력하면 되겠죠. 탐욕 없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번뇌가 없이 그냥 생각에 몰두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대화할 때도 또 되게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 말하는 것도 우리가 또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해야 될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거는 말 한마디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말할 때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말을 할 때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게 좋고, 들을 때는 그냥 그 말에 집중해서 그 말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고, 자기가 말을 할 때는 특히 이제 자기가 말할 때 자기 의도를 좀 살펴보는 게 좋아요.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는지, 말할 때 자기 마음, 말하고자 하는 그 배경에 자기 마음이 어떤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듣고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할지 그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막 드러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보면은 자만으로 말하거나 이럴 때는 말을 멈추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건 말해서 별로 소득될 게 없으니까 그런 자만을 내려놓고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또 화가 나서 누가 이야기하는데 그게 들으니까 되게 마음에 안 드는 말이야. 그래서 공격적으로 내가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반박하고 이제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을 하려고 한다. 이럴 때도 멈추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가 개입되어 있겠어요? 이 말에 화가 기반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말하기 전에 자기 마음 상태가 욕망, 화가 있다 이러면 멈춰야 되는 거죠. 또 내 자만이나 내 견해를 막 강요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도 멈추는 거. 이런 게 이제 말할 때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사실 말하면서 말하는 거 하나하나 알아차리는 것보다 말하기 전에 자기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게 좋고, 말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거기에 욕망이나 성냄이 또 달라붙어 말하는 도중에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말을 하는데 내 말 안 듣고 딴소리하고 막 이러면 성질이 확 나잖아요. 그럼 이때 또 화가 나는 거를 알아차리고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또 말을 이어간다거나.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도 이제 그런 집착이나 화가 없이 말을 하면 좀 자애롭게 말을 하게 되고 부드럽게 말을 하게 됩니다. 화가 있으면 보통 이제 공격적이 되잖아요. 그죠? 화라는 건 적이거든요. 적대감이거든. 또는 악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 있으면 상대에게 좀 공격적인 말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말을 우리가 부처님께서도 뭐 거친 말 하지 말고, 또 내가 무슨 욕심이 있어. 저 사람이 좀 잘 되는 꼴을 내가 못 보겠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없는 말을 막 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말하는 게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물론 이게 쉽다는 건 아니지만 말을 할 때는 항상 자기 마음의 의도를 좀 살피고, 이게 지금 내가 선한 마음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해로운 마음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 이거는 살펴서 해로운 마음으로 말을 하려고 하면 가급적 멈춰야 돼요. 안 하는 게 바람직하고, 만약에 욕망이나 성냄이 없이 말을 한다면 그거는 말을 해도 좋고, 또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 말이 사실인지 또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살피면 더 좋고요. 물론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리고 이제 말을 하더라도 상대에게 뭔가 충고를 할 때는 더 훨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할 때 일단은 기본적인 원칙은 내가 장애를 기반으로 해서 장애의 마음으로 말을 할 때는 멈추는 게 좋고요. 장애가 없는 마음으로 말을 한다면 그거는 해도 좋다. 이렇게. 그래서 말할 때 자기 마음에, 말하기 전에 자기 마음의 의도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는지를 꼭 살펴보고 말을 하는 게 좋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좀 더 내 욕심이나 내 분노나 이런 걸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남에게 이익이 되는 말, 그죠? 좀 더 거짓말이 아니라 좀 진실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화가 없으면 부드럽게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화가 있으면 아무래도 공격적인 말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좀 더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다 그래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 계속 그런 식으로 노력하다 보면 거친 말이 나오면 또 내려놓고, 또 자만이 올라오면 또 내려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더 말할 때도 부드럽고 좀 다듬어지게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도 이제 되게 좋은 수행 주제입니다. 이 말하고. 그래서 이걸 뭐 대화 명상이라고 굳이 이름 붙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걷기 명상도 있지만 일 명상, 워킹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때도 이제 수행하는 것, 또 밥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게 또 되게 좋은 주제예요. 다 이런 게 우리가 이거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되게 루틴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루틴하게 일어나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익혀놓으면 그게 이제 그런 기본적인 거를 잘하면 그걸 응용해서 다른 데도 할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가 별로 필요 없었을 건데 요즘은 뭐 스마트폰, 뭐 컴퓨터 이런 게 이제 중독되기 되게 쉬운 그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에 나오는 그런 이제 대중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좀 SNS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이제 오염이 되고, 그게 보통 이제 계속 이거 클릭했다가 또 타고 저거 클릭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결국은 계속 감각적인 욕망이 계속 쫓아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필요할 때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좀 안 하는, 시간을 좀 안 할 수는 안 하기는 어려우니까 딱 어느 정도 이제 절제하면서 하는, 이것도 이제 일상 수행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스마트 전자기기 이런 걸 사용하실 때 너무 과하게 그게 빠지지 않고 적절하게만 사용하도록, 가급적이면 이제 내가 좀 과하게 한다 싶으면 알아차리고 좀 자꾸 놓는 연습을 하고, 아니면 아예 뭐 사용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나서 멈추기는 쉽지 않다고 그래요, 보통.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제 조금 더 절제하고 좀 내가 너무 간다 싶으면은 좀 멈추고, 이런 걸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전자기기를 통해서도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훈련시키는, 길들이는 이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거 할 때는 거기에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집중해서 하고, 좀 거기에 너무 과하게 또 필요한 게 끝났는데도 계속 그걸 즐기려고 할 때는 좀 가급적이면 빨리 멈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다. 이게 사실 요즘은 그 사람들이 워낙 특히 이 스마트폰이 워낙 이제 손에 항상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의해서 중독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건강도 나빠지고, 다 목 디스크, 뭐 거북목 이런 게 다 스마트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고, 또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대 문명에서 이걸 아예 사용 안 하고 살기는 힘드니까 좀 절제하고 좀 적절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중독될 정도로는 하지 않는 연습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이제 이걸 약간 수행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하면은 그런 중독되고 이런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수행에 좀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일상 속에서는 또 각자의 다른 수행보다 일상 수행에서 본인의 어떤 그 순발력, 본인의 어떤 그 의지와 그 지혜가 가장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게 일상 수행이에요. 일상 수행은 자기 스스로 자발적인 의지도 되게 중요하고, 또 상황에 맞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니까 내가 수행이 잘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잘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자기 스스로의 노하우를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수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상 수행에서 이렇게 이제 실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참고로 해서 일상 수행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올바른 마음 자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젖소가 이슬을 먹으면 우유를 만들고, 뱀이 먹으면 어때요? 독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자들은 괴로움을 소멸하는 게 우리의 수행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괴로움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탐욕이나 성냄 이런 거는 계속 내려놓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 그러니까 또는 이걸 기반으로 일어나는 지혜, 이런 거는 우리가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부처님께서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 가래는 버리는 쪽으로 가야 되고, 이 가래를 버리는, 그러니까 이 집착, 가래 이거를 버리는 무기는 지혜니까 지혜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탐욕과 성냄을 버리고,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장애를 내려놓고, 장애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일상에서 이루어진다면 일단 그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 없는 마음, 그러니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러니까 지혜나 자비 이런 걸 기반으로 하는 건 좀 더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이겠죠, 그죠? 보통 이제 세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내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거에는 집착이 달라붙고, 그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화가 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수행자는 이 두 가지를 공평하게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한 걸음 떨어져서 평온하게 이제 현상을 바라보는 연습,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할 때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탐욕이나 성냄이 있으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자꾸 꼬아서 보게 되잖아요, 왜곡해서. 근데 이런 게 없다면 그냥 보이는 그대로 보는, 이게 평온함이거든요, 마음에.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없이 그냥 평온하게 보는 이 연습을 하는 것이 이제 수행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애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마음은 무조건, 그 장애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생각은 이건 일단 빤빤짜고 망상이고, 이런 건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되고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요소니까 이런 건 최대한 멈추려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뚜렷한 감각 대상에 머물다 이제 생각이 움직이면, 이 장애가 있는 생각이면 일단 알아차리고 놓는 식으로 계속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장애가 없어진 마음, 예를 들면 뭐 지혜라든가 자비, 삼매나 평온이나 고요함이나 지혜,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일상수행이 중요한지 끝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실 자선수행이나 극기수행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잘 갖추어진 조건, 자선 같은 경우는 좀 조용하고 뭔가 주변이 정리된 환경에서 하는 거고, 극기수행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극기수행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고요한 곳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이런 정도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조건이 잘 갖추어진 곳인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좀 외부의 자극이 좀 덜한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일상수행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건 야생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그 속에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않도록 노력하는 거라서 이게 훨씬 더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욕망이나 성냄으로 끌려가기 되게 쉬운 환경이잖아요, 일상이라는 곳이. 또 이미 익숙한 공간에서는 그렇게 습관이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화를 안 내고 욕망을 일으키지 않는 거, 이게 자선이나 호흡수행이나 극기수행보다 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일상수행을 잘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되게 실전수행이에요. 결국 자선과 호흡수행, 자선이나 극기수행을 잘하고 거기서 힘이 생기면 결국 그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일상에서도 이어지는 게 정상이겠죠. 그죠? 뭐 앉아서는 부처인데 일상으로 가면 중생으로 돌아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선할 때나 극기나 일상이나 똑같이 이게 마음이 한결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상이 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상도 훨씬 다양하고 우리가 좀 더 대응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우리가 많은 이제 오히려 일상에서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이건 실전 수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온실이 아니라 야생에서 이제 잡초처럼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상에서 단련이 된 사람들이 수행의 힘이 훨씬 강합니다. 더 파워풀해요.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그거를 잘 극복하면 거기서 얻어진 힘이 훨씬 강하다. 그리고 일상에서 만약 여러분이 장애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번뇌 없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자선할 때 영향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화를 막 잔뜩 내고 앉아 보세요. 앉아 있으면 그 화만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선이나 극기수행하고 일상수행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일상의 마음이 자선으로 이어져요. 또 자선의 마음이 일상에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상으로 계속 이게 서로가 잘 어우러져야 이게 삼매에 들 수 있어요. 일상 수행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자선만 갖고 선정에 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이상은 안 올라가집니다. 그러니까 자선에서만 하는 것 갖고는. 그런데 일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자선에서 잘 되면 그 힘으로 또 일상에서도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단속하고 마음을 잘
길들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일상과 좌선이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나중에 이 힘으로 이제 선정에도 들 수 있고 이제 실제로 번뇌를 버리는 힘도 훨씬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일상 수행이 잘 이어지지 않으면 선정에 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상 수행이 잘 돼야 결국 자선도 잘 이어지고, 일상에서 번뇌가 아니라면 딱 앉자마자 바로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일상에서 번뇌가 많은 사람들은 앉으면 그 일상에서 일으킨 번뇌 가라앉히기 바빠요, 시간이. 그래서 일상과 이제 이게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선정에 들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불교의 최종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앉아서는 번뇌 아니라고 뭐 부처처럼 행동해도 나오면 또 화 버럭버럭 내고 이제 그 욕심 부리고 이러면 그 수행이 제대로 됐다고 말할 수 없겠죠. 결국은 이제 그 아란이라고 하는 분들은 행주자와 어느 때나 언제나 번뇌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는 번뇌가 안 일어나는데 일상으로만 돌아오면 번뇌가 일어나고, 이렇다면 그게 이제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또는 이제 제대로 된 수행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행의 마지막 지점은 일상에서 모든 번뇌가 소멸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자선 때 우리가 수행이 잘 된 걸로 그 힘으로 일상에서 이제 번뇌가 벌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앉아서만 부처가 아니라 일상에서도 부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상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 수행이 제대로 될 수는 없다는 거, 그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불교 수행은 이제 한마디로 중도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수행은 호흡, 이제 좌선과 극기 수행, 이 두 가지가 메인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깊이 있게 수행을 할 수 있는 이제 자세인 거죠. 근데 이때 얻어진 힘으로 이게 일상으로도 이어져서 일상에서도 이제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이 힘으로 이제 일상도 끌고 가고, 여러분이 삼매가 강하면은, 삼매력이 강하면 일상에서도 수행이 잘 이어갑니다. 이 일상을 이어가는 그 힘이, 삼매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일상에서 수행이 잘 되면 이게 또 좌선이나 호흡 수행이나 극기 수행도 아주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서 수행하는 게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은 대부분 제가에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이 상당히 그걸 잘 익혀 놓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큰 욕망이나 화만 일어나지 않아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훨씬 더 이제 고요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일상에서 수행하는 법을 좀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수행을 하면서 이제 이 일상에서나 호흡 수행이나 극기 수행이나 또는 일상 수행에서 결국 생각이 움직이면 이 결국 장애 때문에 움직이는데, 이 장애를 그러면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할 때는 그냥 이제 생각이 일어나면 무슨 장애인지 알고 내려놓고 생각은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번뇌를 정확히 이제 이해하고 그거를 좀 내려놓는 방법을 잘 알기 위해서는, 장애를 내려놓는 방법은 이제 반조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장애를 철저히 내려놓기 위해서는 장애를 이해했다면 그 장애를 어떻게, 원인이 뭐고 이걸 어떻게 내려놓는지 이런 걸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결국 장애 내려놓는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이 삼매도 들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괴로움도 소멸하고 그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우리 수행을 가장 방해하는 장애를 어떻게 내려놓는지 경전에 나오는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